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자,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번째 시간은요, 듣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듣기는 모든 언어의 총체적 산물이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단 어휘를 모르면 듣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 돼요. 어휘를 알아도 사실 눈으로 보는 독해 같은 것도 어휘를 아는 단어가 있어도 잘 안 되는데, 그죠? 발음도 모르고 그 단어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려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들리시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휘는요, 아주 정말 필수가 아니고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어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죠? 문법과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선생님이랑요, 장문하는 연습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뭐라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가끔 물어볼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고, 내뱉어 보고, 내 귀로 들어보고, 이런 연습들 좀 하시다 보면요, 듣기 실력이 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듣기에 대해서 하나 더 듣기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듣기 스크립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스크립트 딱 보고 그냥 끝 하지 마시고 스크립트 통째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별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 没什么大问题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자, 바로 들려주고 바로 한국어로 해석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没什么大问题 이렇게 들려줬는데 메이가 메이오니까 없다란 뜻이고 셔머는 무엇이란 뜻이고 大问题는 큰 문제란 얘기니까 무슨 큰 문제가 없다라고 머릿속에서 글씨로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순간 문제는 3번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못 들었던 거에 또 집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 앞에 거 못 들었는데 4번 들으면서 계속 3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계속 줄줄이 틀리는 거예요. 자, 조금 듣기 시간에는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문제 못 들었어요. 버려버리세요. 한 문제 틀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60점만 맞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앞에 문제 못 들었다고 해서 앞에 문제에 계속 집착하시고 계시면 뒤에 문제도 다 안 들리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앞에 틀렸으면 좀 대담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이거는 포기. 다음 거 대신에 내가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풀면 듣기 시험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그 다음 또 듣기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 계세요. 음악 감상 시간 아닙니다. 그죠? 음악 감상 시간 아니고요. 시험 문제 푸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풀려면 A, B, C, D 확인하시고 A, B, C, D에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듣기 들려주면 먼저 이렇게 지그시 눈부터 감는 분들 계세요. 늘 얘기하지만 A, B, C, D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발음 한번 해보시고 들리는 단어에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듣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여서 사실 조금 노파심이 났나 봐요. 자, 일단은 듣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듣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듣기는요, 4급 듣기는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분 같은 경우는 단문을 듣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옳고 그름 판단하기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이미 하나의 문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번에 한 문장, 2번에 한 문장, 3번에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을 듣는 내용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틀렸다면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면 X표를 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얘는요, 제가 지금 이제 일부분을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일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듣기라기보다는 독해에 가깝다. 독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문제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요. 문장이 좀 꽤 길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들려주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듣기가 아니라 독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부분은 단문 빨리 읽고 문장 해석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대화를 듣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3부분에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짧은 대화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남자, 여자가 얘기하고 질문이 나가고요. 3부분의 긴 대화는 남자, 여자, 질문. 문장이 한 2개 정도 더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3부분은 크게 문제 유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2부분, 3부분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3부분의 또 다른 형태, 장문을 듣고 정답 고르기. 역시 마찬가지로 긴 문장을 듣고 그 다음에 A, B, C, D에 나와 있는 정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비교적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지문일수록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려고 할게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선생님 오늘 좀 말을 많이 더듬네요. 그죠? 자, 일부분 같은 경우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가 일부분인데 문장이 먼저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그죠? 뭐 아니면 그인지 그녀인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이런 주어를 잘 판단하시고 주어가 사실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은 화가 났다인데 질문에 학생은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드뭅니다만 어쨌든 주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주어가 어떠한지 서술어의 표현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화가 났다 이렇게 써 있다면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生气인지 没生气인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뭐 올바른 단어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문장 속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뭐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접속사가 나오면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단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不过,可是,但是 이런 단어가 들리면 그 뒤에는 반드시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 해주세요. 자, 왜냐하면요. 사실 화자, 다시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쁘고 성격 좋고 그러나 뭐뭐가 안 좋고 뭐 그죠? 성격이 안 좋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사실은 그러나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不过,可是,但是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그 부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우리 듣기 1파트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별표가 써져 있고요. 女儿晚上要加班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딸아이가, 그죠? 저녁에 야오 지하반, 지하반 하면 야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근을 해야 한다인데요. 여기다 이제 별표 쳐놓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딸이 아들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이 야근을 해야 된다. 야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주의해서 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먼저 해석을 쫙 해놓고요. 듣기 들을 때 그 부분에 좀 유의하실게요. 一，女儿说她今天下班后有约会，要跟朋友一起吃饭，晚上不回来吃饭了。女儿晚上要加班。 자, 이렇게 여자가 하면 다시 읽어주죠. 女儿晚上要加班. 우리 글이 이미 우리한테는 이미 글로 써 있는데요. 여자가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딸아이는 要加班 야근을 해야 한다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잘 못 들으셨다면요. 우리 스크립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一，女儿说她今天下班后有约会。 자, 뭐랬어요? 她今天下班后下班 加班 친구죠. 下班 뭐예요? 퇴근하다. 下班 上班 加班 다 알아두셔야 돼요. 上班 하면 출근하다. 下班 하면 퇴근하다. 加班 하면 그죠? 야근하다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타 그죠? 그녀가 뭐라 그랬어요? 今天下班后 그죠? 퇴근한 후에 有约会 그죠? 有约会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要跟朋友一起吃饭。要跟朋友一起吃饭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晚上不回来吃饭了。晚上不回来吃饭了. 그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돌아와서 밥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 딸은 要加班 야근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下班后有约会. 자, 뭐야? 퇴근한 후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X표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보세요. 그죠? 그가 几乎每天 이런 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거의 매일 踢足球 그죠? 축구를 한다. 거의 매일 이런 게 이제 좀 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거의라든가 모두라든가 이런 말들 들어가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축구를 한다. 거의 매일 축구를 하는지 아니면 뭐 가끔가다 축구를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我平时很少有时间跟朋友见面，但是到了周末，我会约朋友们见面，一起去看电影，或者一块儿去踢足球。他几乎每天踢足球。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선생님은 들었습니다. 但是라는 말을 들었어요. 但是. 자, 但是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나 라고 얘기했고 그 뒤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但是 뒤에 어떤 문장이 숨어 있었는지 볼게요. 2、我平时很少有时间跟朋友见面， 자, 我平时, 나 평소에 很少有时间跟朋友见面 그랬습니다. 很少有时间. 자, 동사 앞에 少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 빈도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소에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但是到了周末， 자, 但是到了周末. 자, 但是到了周末 무슨 말이야? 到周末 하면 주말이 되다라는 표현이죠. 到了周末. 주말이 되면 자, 일단은 매일은 아니네요. 그죠? 주말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볼게요. 我会约朋友们见面， 자, 我会约朋友们见面.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해서 만난다든가. 一起去看电影，一起去看电影. 함께 영화를 본다든가. 或者一块儿去踢足球。或者一块儿去踢足球. 같이 가서 축구를 하곤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요. 但是 뒤에는 到了周末였어요. 주말이 되면. 자, 그럼 주말이 되면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几乎每天 거의 매일 축구를 찬다라는 말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맛보기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맛보기 문제 풀어봤으니까 스스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들 조금만 짚어드리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요. 여기 뭐 이런 단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지아라고 하죠. 한지아 뭐예요? 겨울방학. 그죠? 그 다음 취 이탈이 뭐예요?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방학에 이탈리아로 가서 여행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름방학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이태리를 가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는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이요. 小张不在办公室. 小张은 사무실에 있지 않다. 이런 데다가 조금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小张, 小李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셨죠? 3번, 生气时别急着做决定. 그랬습니다. 자, 화가 났을 때는요. 너무 급하게 做决定,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3번 같은 문제 조금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왠지 화가 났을 때 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옳은 얘기인 것 같죠? 우리 상식에 부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왠지 이거 옳은 얘기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옳은 얘기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식에 부합된 내용들도 있더라. 그래서 4번 不要总是羡慕别人. 그래서 不要 뭐뭐 하지 말아라. 늘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말아라.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그런 거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늘 부러워하는 거 별로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약간 좀 부합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明天会下雨.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내릴 것인지 뭐 눈이 내릴 것인지 아니면 햇빛이 쨍할 것인지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과 풀이하도록 할게요. 1、我打算去意大利玩，听说那儿不仅风景美，而且当地的菜很有特色，相信这个寒假十分有趣。他寒假去意大利旅游。2、小张去哪儿了？他的手机一直占线，我去他的办公室敲了半天也没人开。小张不在办公室。3、你生气时不要急着做决定或下判断，因为这时候你可能会犯错误。
生气时别急着做决定。4. 我们总是羡慕别人有份好工作，去好地方，却常常忘记了自己已有的幸福。不要总是羡慕别人。5. 由于冷空气的原因，我省明天将迎来大风降温天气，有些地方还会有小到中雪，交通会受到一定的影响。观众朋友们出行时注意安全。明天会下雨。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핵심 어휘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좀 길게 얘기했어요. 저 어휘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죠? 그래서 어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1파트, 스킬 파트 맨 앞으로 뺀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요?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 공부하고 어휘가 되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좀 더듬더듬이나마 내 문장을 만들어 보실 줄 알아야지, 입으로 내뱉을 줄 알아야지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말이 들린다는 거. 그죠? 니 吃饭了吗? 너 밥 먹었니?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니 吃饭了吗? 했을 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단어, 안 들리는 단어 100번 연습해서 다시 듣는다고 해도 또 들리지 않습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어휘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뿌진. 뭐뭐일 뿐만 아니라, 자,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풍징, 풍경이란 뜻이고요. 特色, 특색, 특징. 그 다음 有趣, 재미있다, 흥미있다. 战线, 자, 통화 중이다 라는 표현이어서 선이 점유되어 있다는 얘기가 쉽게 하면, 그죠? 전화선이 점유되어 있다, 전화기가 통화 중이다. 그 다음 敲, 노크하다, 똑똑똑 두드리다, 치다. 做决定, 결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下判断, 판단을 내리다. 그죠? 여기가 동사예요. 下判断. 그 다음 犯错误, 실수를 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사 错误, 실수란 뜻이고요. 羡慕, 부러워하다. 忘记, 잊어버리다. 幸福,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由于, 알고 있는 因为 하고 같은 뜻이에요. 由于什么什么原因 하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原因, 원인이란 뜻이고요. 이런 단어 사실 서면어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降温, 자, 降은 下降할 때 降이요. 떨어지다. 원도, 자, 온도가 내려가다. 天气, 날씨란 뜻이고요. 出行, 외출하여 멀리 나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듣고 오셨으므로 선생님이 문장 다시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는 한지야, 겨울에 이태리로 여행을 간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태리로 여행을 가는지 안 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我打算去意大利玩，听说那儿不仅风景美，而且当地的菜很有特色，相信这个寒假十分有趣。他寒假去意大利旅游。 자, 너무 듣자마자 답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너무 듣자마자.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打算去意大利玩， 자, 我打算去意大利玩.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打算,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去意大利玩, 무슨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가서 놀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시험에 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我打算去意大利玩 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听说那儿不仅风景美， 자, 听说 듣자 하니까 那儿不仅风景美, 不仅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而且当地的菜很有特色。 而且 게다가 当地的菜 그곳의 음식이 很有特色, 매우 특색이 있대요.
相信这个寒假十分有趣。 자, 여기서 한지아라는 표현 나왔네요. 相信 믿습니다. 这个寒假 이번 겨울방학이 十分有趣 매우 재미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답은 화꺼. 그죠? 올바른 답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른 답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죠. 그죠? 동그라미를 쳐요. 동그라미. 근데 중국은 올바르다라고 할 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라 화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x는 x 똑같은데요. 그래서 x는 x라고 똑같은데 동그라미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답안 체크하실 때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답은 화꺼 동그라미였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니까 아까 했어요. 小张不在办公室 무슨 말이에요? 小张이 사무실에 있지 않다. 사무실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小张去哪儿了？ 자, 小张去哪了? 자, 여기서부터 답이 확 나왔네요. 他的手机一直占线，我去他的办公室敲了半天也没人开。小张不在办公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자, 대놓고 小张去哪了? 이렇게 얘기했어요. 小张 어디 갔어? 이런 얘기요. 자, 小张은 자리에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물어보겠죠. 자, 이거 물론 답이 바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 他的手机一直占线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통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부분이 정말로 답이 되는지. 他的手机一直占线，我去他的办公室敲了半天。 자, 我去他的办公室 내가 그의 사무실에 가서 敲了半天. 자, 동사 了半天 하면요. 오랫동안 동사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라는 동사 아시죠, 여러분? 等 이란 동사 있습니다. 等, 그죠? 기다리다. 그럼 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어떻게 얘기해요? 等了半天. 等了半天. 그죠? 반나절 동안 기다렸다. 진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다. 敲了半天 하면 반나절 동안 두드렸다. 그죠? 쉽게 하면 노크를 오랫동안 노크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也没人开。 没人开.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답은 小张不在办公室。 예, 화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걔는 걔라고 하면 안 되겠죠. 小张은办公室, 사무실에 있지 않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生气时别着急做决定 그랬습니다. 别急着做决定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别 하지 말아라. 급하게 做决定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화났을 때는 급하게 결정 내리시면 안 되죠. 왜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듣지 않았지만 답을 대충 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你生气时不要急着做决定或下判断，因为这时候你可能会犯错误。生气时别急着做决定。 역시 너무 간단하게 바로 답이 나왔나요? 자, 你生气时 똑같이 얘기했어요. 你生气时 여기는 비에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장 속에는 부야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만 바꿨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비에 땡땡땡도 있지만 부야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不要急着做决定或者下判断이란 얘기했어요. 下判断 무슨 뜻이었죠? 판단을 내리다. 그죠? 그래서 不要急着 너무 급하게 做决定 결정을 내리거나 或者 혹은 그래서 下判断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你生气时不要急着做决定或下判断，因为这时候你可能会犯错误。生气时别急着做决定。 그렇죠. 자, 因为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 그죠? 这时候 이때는 네가 可能会犯错误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 문장을 한자로 봤는데 해석조차 안 되신다고 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일단 먼저 문법 들으시고 독해에서 어휘 많이 외우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요. 그죠? 이거 맞는데도 한글 읽을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나오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고 해석도 안 돼요. 그러면 듣기는 지금 좀 무리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혹시 이 문장 읽었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알겠는데 들으니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듣기 부분을 좀 연습하시고요. 만약에 단어도 모르시겠다. 그리고 해석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가서 어휘와 문법을 좀 더 공부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실전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不要总是羡慕别人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总是라는 말은 늘 항상이라는 뜻이고요. 羡慕는 부러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말아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좀 상식과 부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4번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我们总是羡慕别人有份好工作，去好地方，却常常忘记了自己已有的幸福。不要总是羡慕别人。 자,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봐줘야 되나요? 왜냐하면 들리는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같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올바르다라고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들려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我们总是羡慕别人有份好工作。 자, 我们总是 우리는 늘羡慕别人 부러워하죠. 다른 사람을 물려. 别人有份好工作 다른 사람이 좋은 직업이 있고 去好地方去好地方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요. 却常常忘记了自己已有的幸福。却常常忘记 忘记가 무슨 뜻이었어요? 忘记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방금 전에 그죠? 잊어버리다. 常常忘记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뭘요? 我们已有的幸福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부분만 다시 들어볼게요. 却常常忘记了自己已有的幸福。 들으셨나요? 不要总是羡慕别人。 그쵸. 답은 뭐겠어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지는 말아라. 너도 이미 已有的幸福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일치한다. 画勾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5번입니다. 보세요. 자, 明天会下雨. 그래서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충 내용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天气预报, 일기예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뭐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지문이 어려울수록 답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리는지 아니면 햇빛이 쨍한지 요것만 구분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 由于冷空气的原因，我省明天将迎来大风降温天气，有些地方还会有小到中雪，交通会受到一定的影响。观众朋友们出行时注意安全。明天会下雨。 자, 잘 들으셨나요? 자, 선생님은 들렸는데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셨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연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렇죠? 여긴 서면어가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실 만합니다. 하지만 그죠? 답이 있는 곳은 의외로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위라는 발음과 그죠? 슈의 눈이라는 발음을 아셨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 由于冷空气的原因， 자, 由于什么什么原因, 자, 由于什么什么原因 무슨 뜻이에요? 뭐뭐의 원인 때문에. 자, 차가운 공기의 원인 때문에. 그쵸? 我省明天将迎来大风降温天气。 자, 我省 하면省이 뭔지 또 일단은 헷갈리실 텐데. 자,省은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그죠?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중국에는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지앙省, 뭐 이렇게죠? 후베이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성은 明天, 그죠? 내일, 将 장차, 곧, 그죠? 迎来 오게 될 거예요. 뭐가요? 大风降温天气, 그죠? 큰 바람과 온도가 저하되는, 그죠? 온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날씨가 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有些地方还会有小到中雪。 자, 有些地方, 그죠? 몇몇 지방에서는요, 还有 있을 거예요. 小到中雪, 小, 작고, 그죠? 到는 어디까지죠? 中, 그죠? 작거나 중간 크기 정도의 雪, 눈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交通会受到一定的影响。 그죠? 交通会受到一定的影响. 이런 문장이 들리려면 당연히 受到影响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다, 영향을 받다. 受到影响 외워버리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발음으로 외우세요. 受到影响,受到影响. 그죠?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다 하려면 受到你的影响, 그럼 너의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죠. 一定的影响 하면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교통은 아무래도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观众朋友们出行时注意安全。 观众朋友们 아무래도 텔레비전에서 하는 건가 봐요. 관중은 보다, 관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观众朋友们 관중,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出行时 나가실 때 注意安全 안전에 조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눈이 내릴 것이다. 그죠? 雪라는 발음과 雨라는 발음이 같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답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쓰셨어야 했어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5문제 풀어봤는데요. 사실 1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독해가 한 50% 차지하죠. 그죠? 독해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부 같은 부분에 좀 유의해서 들어보신다면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사실 1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핵심 전략 알려드립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이 주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잡을게요. 주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술어의 표현을 익히자. 그죠? 총체적 산물이다. 그래서 무엇이 어떠하냐, 반대말인지 같은 말인지 아니면 언급되지 않은 말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 접속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 뒤에 답이 숨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듣기 1파트에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